경기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주 내내 경기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또 선수별로 흐름 눈여겨보신 분들은 그 가운데서도 또 재미를 찾으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과연 오늘 경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경기 일정들, 그리고 또 힌트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조용구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쭉 아마 시장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경기 내용 좀 어떠셨던 것 같으세요? 네, 이번 주도 글쎄요, 방향을 잘 잡으신 분들은 어쨌거나 수익을 좀 봤을 법한 그런 장인데도 방향을 잘못 잡으신 분들은 아주 지루한 그런 경기를 계속 좀 접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뭐 국내 증시가 특별하게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악재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호재도 없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좀 부재한 그런 장이어서 뭐가 아니면 종목들마다 뭐 좀 호재가 나오던가 해야 되는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뭐 대우조선해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은 또 조금 이따 또 나올 내용 같긴 합니다만 현대건설 또 이상한 또 이야기 나오면서 이게 참 시장이 뭔가 좀 힘이 없는 그런 이제 장세가 계속 좀 연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님은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느낌이 왠지 그 지수는 어쨌거나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 조금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고 네. 코스닥은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몇 개 종목만 좀 제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세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미국 기업들 일부 뭐 실적 좋다고 해서 뭐 하루에 15%씩 날아가는 그런 이제 종목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올라갈 때는 못 따라가면서 떨어질 때는 덩달아서 좀 영향을 받는 이런 좀 안타까운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장세가 그래서 굉장히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봤습니다. 약간의 좀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허 의원님 이 시간에 좀 매일 명언 같은 거 하나씩 해주시잖아요. 비유, 네. 멋진 비유. 오늘 어떤 네. 거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은 준비 못했고요. 오늘 못했습니다. 역시 오늘은 바이오가 역시 또 대통령이 또 모아놓고 이야기하니까 뭐 또 IoT랑 바이오에 또 많이 한다고 해서 바이오주들이 괜찮았던 것 같고 여기 오늘 저희 라인업에는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신규 상장 종목 그 이름 있어요. 파마 오늘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있어요. 들어가 그 있어요. 종목이 없고요. 펩트론이 또 그러니까요. 신새내기 주라는 데서. 그 파마 그 너무 이름이 길어서 네. 좀 줄여주세요. 이름 좀. 그 파마가 아무튼 파리프 어떤가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발효. 네. 네. 그 파마가 장중에 45% 움직였어요. 거의 50%짜리가 나왔는데 오늘 그렇죠. 대박이죠. 바닥에서 만약 9만 원에 잡혔으면 13만 원까지 갔으니까 하루 만에 한 50%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바이오 쪽에 많이 좀 쏠림이 있었던 것 같고 삼성에서 그 바이오 시밀러 한다고 저번에 증자하고 나서 이제 모멘텀 거니까 네. 관련해서 이제 작은 종목까지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라인업 어떻게 형성이 돼 있을까요? 라인업 공개합니다. 오늘 1번 타자입니다. 금호산업, 2번 타자 서린바이오, 3번 타자 컴투스, 4번 타자 펩트론, 5번 타자 LG하우시스, 6번 타자 인트론바이오, 7번 타자 한국항공우주, 8번 타자 이글백, 9번 타자는 현대건설입니다. 지금 쭉 보니까 마지막에 9번 타자가 좀 오늘 많이 경기 분위기를 좀 망쳐놓은 것 같고 나머지 선수들은 중간에 홈런도 좀 나왔네요. 전문가님은 좀 어때 보이세요? 네, 일단 금호산업 1번 선수가 거의 좀 경기 분위기를 좀 어수선하게 만드나 싶다가 뒤에서는 이제 서린바이오, 컴투스, 펩트론까지 계속 좀 출루를 좀 한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바이오 제약바이오가 유난히 좀 오늘 장은 분명히 별로였는데 제약바이오가 기관 투자자들의 이 매수가 300억 원 이상 아마 제가 유입된 걸로 봤는데 제약바이오가 유독 좀 선전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허 의원님은 라인업 좀 어때 보이세요? 예, 전체로는 같은 그 전문가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일단 그 바이오 쪽에 대해서 이제 못 담아놨던 기관들이 달라붙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 좋겠고 여전히 바이오는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호산업은 뭐 이거 1조 원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저번에 반도건설인가요? 반도 쪽 호반. 호반건설이죠. 호반에서 6천억 써내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다시 1조 원 내놓으라고 하면 이거 되겠어요? 뭐 안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낮추든가 해야 되는데 어쨌든 높게 나왔는데 그 1조 원이면은 시총 거의 곱하기 2하면 2조니까 2조까지 지금 금호산업이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 건설 경기가 될까 싶은데 어쨌든 주가는 우선주는 거의 상한가였어요. 네, 우선주는 맞아요. 그리고 본주도 많이 올랐다 밀렸는데 조금 아쉽고요. 나머지는 이제 바이오 쪽 들어가 있고요. 펩트론은
자,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약간 막 슈퍼맨 생각도 나고요. 맞아요. 펩트론이 막 뭔가 좀 분위기가 아무튼 좀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트론이 들어가는 게 두 개네요. 인트론, 펩트론. 그렇네요. 오늘 좀 잘 라인업 지어놓은 중에. 것 같아요. 그리고 하우시스도 실적이 아주 뭐 완전 세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괜찮았던 것 같고요. 한국 항공우주는 진짜 무섭습니다. 뭐, 예, 독보적으로 이것도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우주까지 날아갈 것 같은 네, 주가를.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라인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관심 선수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은 어떤 선수에게 눈길이 가시나요? 저는 오늘 관심 선수 보면 되나요, 이제? 네네네. 어떤 선수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그 쪽인데 이글벳이라고 한번 제가 클린업 트리오 쪽에서 한번 다뤘었던 네, 것 같은데요. 기억나요. 예. 이거 근데 앞으로 좀 계속 좀 관심 있게 저는 이제 계속 봐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오늘 상승폭은 조금 미미한 별로입니다만 수준이었지만, 네. 예, 앞으로 이제 관심 선수로서 일단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1인 가구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결혼도 지금 오포 시대라는 그런 유행 그 단어가 좀 생겼잖아요. 네, 모든 우울합니다. 걸 다 네. 포기하는 거죠. 이제 집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네. 요즘에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세대들은 이제 혼자 사는 그 경우가 많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이 많고 MBC에서 보면은 나 혼자 산다 하죠. 네. 거기서 저 보면은 자주 봐요, 저도. 예, 그거 저도 한번 봤는데요. 뭐 그냥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편의점 가가지고 막 그 편의점 음식 사 먹고 애완동물 키우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BGF 리테일이라는 편의점 그 기업이 상장돼 있죠. 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 저희 있습니다. 어제 그 예. 얘기했었어요. 예, 예. 편의점 어제 주제. 예, 근데 편의점 음식 많이 사 먹습니다. 가격도 맞아요. 좀 싸고 먹을만 하거든요. 마치 예전에 보면 한솥이라는 브랜드에서도 도시락 많이 사 도시락. 먹었었죠. 예. 그거보다 가격이 조금 더 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주 조금 몇백 원 맛도 정도 있죠. 차이긴 한데. 맛도 있죠. 근데 맛도 괜찮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잘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애완동물도 이제 혼자 살기는 조금 이제 뭔가 좀 이게 적적하고. 네. 외롭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애완동물을 이제 고양이라든가 강아지라든가 이렇게 키우는 그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뭐 휴가철 되면 또 막 이 반려동물을 그냥 갖다 버리는 약간 이런 것도 25% 정도 증가를 했대요, 엄청나게. 예, 그 정도로 이제 애완동물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강아지가 먹는 그 물이 네. 500ml 한 통에 2,500원 하는 정도 수준이고 개가 아, 보는 생각났어요. 그때. 예, 개가 그때 보는 그랬었어요. TV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기억나요. 개 TV도 있나요? 예, 도그 TV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출근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개 혼자, 강아지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아, 채널에 개가 나오나요, 그럼? 그런 애완용 제가 채널이 보진 나와요? 않았습니다. 그거. 네, 네. 보진 않았는데. 저희 집에서 그 유료 아, 개랑 채널 자연이 같던데. 나오는 뭐 이런 거. 네, 그런 IPTV 프로그램을. 중에 있어요. 그 채널이 한국 있는데 건가요? 한국 거? 외국 건가? 그건 잘 우리나라 모르겠는데. 케이블 TV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강아지들 심심하니까 이거 보고 있으라 이거예요, 이제. 예, 그런 식으로 강아지들을 보는 그런 채널도 생기고, 심지어는 뭐 TV에서 광고 한번 보셨겠습니다만, 이제 그 카메라 같은 걸 집에다 설치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강아지들이 심심할 때가 되면은 이제 주인이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 LG 플러스에서도 그렇죠. 그런 거 예. 있잖아요. 그 목소리도 들려주고, 네. 그러면 이제 강아지를 팔짝팔짝 뛰고 뭐 맞아요. 그런 것들이죠. 이게 시장이니까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백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공장을 이제 신축한다는 내용이 아마 7월 10일자인가 기사에 아마 나와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반려동물 시장이라기보다는 동물 전체 그 백신을 이제 그 공장을 좀 확장하기 위한 그런 이제 설비 투자인데 설비를 늘리면 실적도 늘어나는 게 분명하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매년 이제 매출액이 한 200억 정도가 나와요, 항상. 네. 근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반려동물 사료 쪽이 매출액 비중이 상당히 지금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 이 매출 200억 중에서 제가 알기로 이 반려동물 사료가 한 몇 억 원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십억 원대 지금 수준으로 좀 올라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매출액 전망이 한 300억 원 정도고 영업이익 50억 원 정도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앞으로 이제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성을 생각을 하면은 분명히 이거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네. 강승조 단독 대표 체제에서 지금 이제 강태성인가 그분이 이제 공동 대표로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승계 구도입니다 지금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는 이제 나중에 내려오실 것 같고 이제 네. 아들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영 효율성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 대표 체제로 가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이 사료뿐만 아니라 뭐 친환경 바이오 사업도 지금 진출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은 조금 심심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나중에 좀 핫한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럼 선수가 아닌가. 사료가 100%예요? 동물 사료가? 아닙니다. 일단 백신 쪽이 동물용 백신이 일단 네. 우리나라 그 점유율에서 백신이면 말 그대로 3위. 동물들
뭐 병원 걸렸을 때 그 그렇죠. 치료하는 게 그렇죠. 거의 다고 현재는 그렇죠. 사료는 아직 크진 않아요. 그래서 사료도- 구제역 이런 거 하면 가잖아요. 그렇죠. 구제역만 터지면 이제 가는 거고 네. 사료도 지금 비중이 한 지금 50억 원대 넘어가는 걸로 봤으니까 사료도 이제 거의 한 30-40% 정도 가까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 중국은 개 많이 안 키우나요? 애완견 같은 거? 아직은 사람한테 투자할 시기 아닌가. 우리 70년대 생각해 보면 좀 걔는 맞지 개 않나 그냥 개 싶은데. 밥 주나요? 사료 안 주고? 그냥 먹던 거 주죠. 사람 먹던 거. 아, 먹다 남는 거 옛날 우리처럼 그렇게 네,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중국 수혜주 아닐까? 나중에 커지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그 너무 사람들도- 너무 먼 미래긴 한데 그러니까. 일단 네. 가능성은 있죠. 아, 중국 사람들은 개 싫어하나요? 개 별로 안 좋아하나? 찾아보시고 중국인들이 아시면 한번 물어보시고. 네, 아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그러면 1급에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오늘 장에서 관심 갖게 보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눈여겨볼 만한 선수로 네.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다음 네. 관심 선수 허 위원님. 저는 현대건설. 네. 요즘 제가 항상 이런 종목만 갖고 오니까 좀 아니에요. 좀 그렇긴 한데요. 짚어봐야 돼요, 우리가. 점검을 제가 네.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실적은 뭐 그냥 웬만큼 나온 것 같아요. 2천억대 중반이면 네. 가이던스만큼 나왔고요. 실적은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이 종목은요. 이제 아침에 다들 보셨겠지만 그 엔지니어링 네. 뭐 3천억대 분식 얘기 나왔는데 아니라고 일단 했는데 주가는 올라치질 못하고 그냥 끝났고요. 그래서 좀 더 보자 뭐 이런 적인 것 같고요. 또 어젠가 그제 나왔던 그 가계 부채 억제책도 네. 약간은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는 사실 호재로 봤거든요. 그 개포동 아파트 부지, 1조 원의 네. 낙찰 받은 거. 엔지니어링하고 이제 GS랑 같이 들어갔는데 단가를 또 제가 또 계산을 해봤거든요. 나름대로 1조 2천억이니까 거기가 2만 2천 평 정도 되더라고요. 땅이 2만 2천 평, 땅만. 그래서 평당 2만 2천 평이니까 1조 2천억이면 한 5,700만 원 정도 돼요. 네. 옛날에 근데 한전이 4조 원대인가 팔렸잖아요. 네. 4조 원대인데 5,700이면 잘 산 것 같아요. 뭐 용지가 다른 용도일지는 몰라도 잘 산 것 같고요. 호재 악재가 있었는데 오늘은 악재 쪽에 상당히 좀 무게가 예, 실렸던 잘 거네요. 샀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네. 그 땅이 이제 2천 가구 정도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냥 제가 러프하게 한 개당 집 한 채당 한 7, 8억 주고 판다고 했을 때 네. 나중에 완공하고 나서 그러면 거의 한 1조 6천억 남게 나오니까 마진율이 한 10% 이상은 나오겠더라고요. 잘만 하면. 그래서 저는 호재로 봤는데 뜬금없이 뭐 아침에 주가가 빠지니까 봤더니 이제 이거 분식으로 엔지니어링, 요거랑 네. 뭐 이런 거 나왔던데 저것만 잠잠해지면 이 정도 자리면 건설은 조금 해외 쪽에 대한 것도 노출도 크지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네. 좀 과도하게 빠졌다 이렇게 보시는 좀 거죠? 사보는 게 근데 문제는 어. 계열사 전체적으로 실적이 조금 애매해서 네. 이게 조금은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지금 현대건설 네.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 정리해 보면은 네. 아침에 있어도 현재 엔지니어링 쪽에서 부실 우려 그리고 또 이게 정부 쪽에서 나온 내용이죠.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종합대책 나온 거 이것을 좀 악재로 볼 수 있고 반면에 호재는 이 개포동 쪽에서의 부지 낙찰, 이 사업 낙찰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지금 정리해 보자면 세 가지 요인이 있죠. 전문가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아니땡 굴뚝에 연기나래라는 그런 표현을 생각이 좀 들었는데 괜히 나온 이야기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쪽 엔지니어링 쪽 삼성 엔지니어링도 최근에 실적 부실이 굉장히 그렇죠. 심하거든요. 예. 삼성도 어려운데 뭐 딴 기업은 오죽하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요거와는 지금 제가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던 게 삼성전자도 어렵다고 하는데 LG전자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얘기를 제가 과거에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 LG전자 주가 많이 빠졌죠 사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현대 엔지니어링 이 부실권이 괜히 나온 이야기는 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있을 이거 거다. 네, 있을 뭔가 거다라고 좀 보시는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수익금을 다 반납을 하고도 더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금액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다소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건설은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들어와 있진 않은데 대우조선이 아침에 분위기를 안 좋게 잡아버렸어요. 거기가 뭐 일간지인데 인터넷 쪽인데 3조 원 넘을 거라고. 맞아요. 나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는 연결로, 그러니까 본사 기준으로 3조 원이고 연결로는 자해 사건은 해외 쪽은 반영도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한 3, 4조 나와버리면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서 약간 심리가 쫄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쪽 산업재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현대중공업 네. 같은 경우는 또 파업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나요, 오늘요? 네, 맞아요. 네, 그것도 그것도 약간 조금 다소 부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이게 듭니다. 대우조선이 저는 키를 들고 있다고 봐요. 대우조선이 다음 주에, 빠르면 다음 주에 낸다고 했으니까 네. 얼른 오픈해가지고 좀 잡아주면 그래도 조금은 조선하고 건설이 조금 심리가
회복될 수 있지 않겠나. 네. 이제 좀 오늘 우울했던 부분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이번에 한 선수 좀 더 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선수 볼까요? 네, 좀 컴투스 선수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요즘 게임주가 사실 이 틈새를 파고 또 올라오는 네. 게임 회사도 많이 굉장히 올랐죠. 많습니다. 네, 네. 위메이드도 많이 올라왔고 액터즈 소프트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이 계속 좀 순환매가 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게 제약 바이오가 잠깐 쉬는 틈을 타서 게임주가 좀 최근에 선전을 했거든요. 근데 컴투스에서 발간되는 리포트들을 한번 다 보시면은 리포트가 왠지 뭔가 좀 뭐가 굉장히 막 비관적으로 해석되는 리포트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별로 안 좋게 나올 거라고 하는 적도 있던데. 그러니까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이 사실상 지금 컴투스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라는 대표적인 게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쨌거나 장기간 지금 흥행하고 있잖아요. 네. 장기간 흥행을 하고 있다는 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거 좋죠. 아니에요? 좋은 거죠. 네. 근데 장기간 흥행을 하고 있어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피곤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오랫동안 예상보다 너무 오랫동안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꺾이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불안 심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이게 그쵸. 이만큼 예상 이상으로 모바일 게임이 이 정도까지 선전을 했으면은 굉장히 잘했다고 이제 칭찬을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피로하다 이겁니다.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흥행이. 근데 실적이 최근에도 RPG 그 게임 분류에서는 지금 수십 개 국가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iOS 게임 시장에서 20위권 안으로 막 넘나들고 지금 계속 매출 순위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컴투스 게임 게임을 하는 그 카페 뭐 서머너즈라든 그 카페 들어가 보면은 유저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심해요. 굉장합니다. 그럼 언제든지 돈 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시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적이 어쨌거나 2분기가 다소 좀 보수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신작 게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퍼블리싱이기 때문에 이익이 별로 크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자체 개발한 그 원더 택틱스라는 게임이 분명히 이제 조만간에 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의 아니게 다음 주 되면은 또 다음 주일 겁니다. 유상청약이 아마 30일, 31일일 거예요. 그때 되면 조금 게임빌 거요? 게임빌에서 한 거. 이제 컴투스 유상증자입니다. 거기에 게임빌 넣어준다 그런 건가요? 그렇죠. 게임빌이 최대 주주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간다는 건데 아마 다음 주 되면 그래서 좀 주가를 좀 부양시킬 수 있을 만한 유상 청약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요즘에 게임주들이 워낙에 또 강하기 때문에 그 강세 쪽에 좀 편입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증권사에서 좋은 것도 안 좋게 보는 그런 것의 저변에는 뭔가 좀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그런 재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알지만 안 썼다 이거죠. 앞서서 약간 아니땡 알지만 안 골드에 쓰고. 연기 날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입 나오셨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좋게 좋은 건 좋게 아니라고 그냥 생각하시나 본데요?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네.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원더 택틱스라는 게임이 네, 맞아요. 제가 그 CBT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이 게임이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의 게임이 분명히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차이는 어쨌거나 지나간 과거의 실적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지나간 거니까. 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어떤 게임을 얘네들이 이제 흥행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건데 이 원더 택틱스 게임을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게 지금 흥행하는 스타일의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오픈해봐야 알겠네요. 그쵸, 오픈을 해봐야 되죠. 해봐야, 예. 근데 저는 카페를 들어가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긍정적인 시각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쨌거나 유상증자 끝나면 그 돈으로 이제 뭘 하냐 이겁니다. 네. 이게 회사에 돈이 없어서 자금을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로 이제 뭔가를 이제 게임 IP를 사오거나 아니면은 M&A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또 이제 엄청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관심 선수들 쭉 짚어봤습니다. 좋았던 면도 있고요. 안 좋았던 선수들도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서 MVP 선정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MVP는 개인적으로는 원래 향후에 이 스토리를 봤을 때는 이글벳을 선정하려고 하다가요. 너무 좀 상승폭이 오늘 미진해가지고요. 네. 컴투스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번 타자였습니다. 컴투스 2.9% 정도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물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 전문가님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접근해도 좋겠다라고 앞서서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요. 앞으로 좀 어느 정도까지 내다보고 이 종목을 좀 평가를 해주시나요? 컴투스는 아마 만약에 지금 들어가시면은 어쨌거나 나중에 이제 유상증자 청약이 될 거고, 그러니까 유상증자 물량이 등록이 될 거예요. 그럼 그 물량은 굉장히 좀 저렴하게 어떻게 보면은 상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들어가면 또 무상증자는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상증자, 무상증자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뭐 지금 진입 시기는 조금 좀 애매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혹시라도 컴투스를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라면은 유상증자 청약이 좀 끝나고 나서 아니면은 아니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 유상증자 물량이 등록되는 그 시기부터 조금씩 조율을 해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게 행여나 또 주가가 또 그 유상증자 물량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물량이 좀 나와도 소화가 그냥 충분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는 조금 그 원더 택틱스라는 게임의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컴투스 일단은 좀 긍정적이긴 한데 증자 관련 이슈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단순하게 좋다, 들어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일정을 체크해 보시면서 타이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 주 관전 포인트 한번 잡아볼까요? 전문가님 어디에 포커스 맞추고 계세요? 다음 주 이게 FOMC가 또 있어요. 이게 매번 이 다음 방송에서 주요? 네. FOMC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FOMC만 앞두면 항상 장이 안 좋습니다. 이상하게. 엄살을 좀 부리는 듯한. 그 왠지 금리 인상 또 빨리빨리 한다고 그러면은 좀 불안하니까 사전에 이게 주가를 좀 안 올리는 것 같고요. 약간 미국도 약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어떤 사람은 자해공갈단이라는 그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네. 미국의 주가가 이제 못 올라가게 이제 FOMC에서 뭔가 좀 금리 인상을 좀 미룰 만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자해공갈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분명한 건 FOMC 앞두면 약간 시장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의 상황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주초에는 조금 흐지부지하게 좀 지루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월말, 한 7월 31일 정도 주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FOMC도 이제 분명히 끝날 거고, 지날 거고, 그리고 이제 월말 효과라든가 이런 이제 부분들까지 기대를 해보면은 주초보다는 주 후반이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시장 흐름을 한번 예상을 한번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이거는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산업들, 대기업들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아가지고 일단 당분간은 중소형주로 플레이를 계속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이제 거의 나온 기업들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소형주들은 또 7월 말에서 이제 8월 초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뭐 사전 정보가 좀 유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좀 안 좋을 만한 기업들은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이미 써서 눈높이를 낮춰놨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급변동이 심하지 않을 거라 보고 2분기는 이제 다 지나간 그런 이제 흐름이고 주가에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3, 4분기 실적이 호전될 만한 그런 산업을 계속 살펴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끝나게 되면 차라리 제약바이오가 오히려 다시 흥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안 좋거든요. 코오롱생명과학도 실적 내는데 별거 없죠, 사실. 당연히 별거 없습니다. 뭐 기대하는 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지나면 이제 제약바이오가 다시 선전할 가능성이 크고 메르스 관련된 이슈도 지금 이제 소멸 국면이기 때문에 화장품 쪽이라든가 중국 소비 관련주 3분기, 4분기 계속 좀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활약할 만한 선수들 뽑아볼게요. 클린업 트리오 어떤 선수로 구성을 해주셨나요? 네, 저는 새 선수인데요. 좀 생소한 선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MH 에탄올 그리고 오텍, 제노포커스 세 선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오텍 요 선수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선수인 것 같고요. MH 에탄올 주정주 그리고 제노포커스 이 선수는 또 제약바이오로 분류가 되죠. 먼저 MH 에탄올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거는 과일 소주 흥행에 따른 관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과실주들 많이 드시죠? 네. 네, 그 수나리 그때 유자맛 수나리부터 시작해서 뭐 블루베리, 뭐 자몽의 이슬, 뭐 별의별 모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요즘 이게 근데 좀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도수가 약하다 보니까요. 그냥 막 들어가죠, 술이 막 들어가고 소주 한 병 먹었던 사람은 2병 먹고 2병 먹었던 사람은 4병 먹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이 수나리 유자맛이라는 상품은 요즘에 이제 1+1 행사를 할 정도로 재고가 안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긴 해요. 이게 좀 더 비싼가요? 일반 소주보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똑같은 걸 거의 차이, 한 50원, 100원 차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우리가 이제 뭐 식당에서 먹을 때는 똑같고요, 사실 가격은.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러면은 뭐 이 소주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1+1 행사를 하게 되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쵸. 하지만 이 재료를 이 주정을 이쪽 소재 쪽이죠 말 그대로 이쪽 들어가는 원료 만드는 기업은 오히려 실적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MH 에탄올뿐만 아니라 뭐 알코올 관련된 기업들, 뭐 한국 알코올,
고해 양조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저도수 소주 같은 경우는 드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숙취가 심해서 한 번은 먹는데 2번 이상은 손이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그러면 인기가 꺼지면은 이 주정주들도 함께 좀 불리해지는 건가요? 근데 그것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처럼 그 수나리 유자맛 있잖아요. 이게 뒤끝이 굉장히 안 좋대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게 왜 원래 그러냐면은 과실치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그게 초반에 초도 물량 생산할 때 그 증류 방식하고 지금 현재 증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머리가 더 아픈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고 그거를 조금 완화시킨 게 최근에 나왔던 뭐 자몽에이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나마 이제 뭐 수나리 네. 유자맛 제품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이런 종목들은요, 그 누구죠? 흥국 F&B가 상장하지 않나요? 맞나요? 제가 사명을 제대로 알고 있나? 네네. 그 어떤 회사인가요? 뭐 스타벅스 이런 데다가 주스 넣고 하는 회사 있잖아요. 아. 그게 다음 달 네. 초인가 들어오는데 바이오랑 뭐 그런 그 뭐 식음료 업체들이 IPO를 네.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같은 컨셉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움직일 때. 예. 알겠습니다. MH 에탄올이었고요. 오탭 어떤 선수인가요? 네, 오택은 아까 이 원고 보시고 상장된 기업이냐라고 저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좀 생소해요. 상장되어 있고요. 그냥 이거는 대단한 뭐 이렇게 이슈는 아닙니다만 그냥 생활 밀착형 투자 형태의 종목. 네. 뭐 에어컨 회사입니다. 에어컨 회사고 점유율 마켓이 한 3위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완제품을 기존. 만들어야 부품을 LG에 놓고 이런 캐리어입니다. 맞죠? 캐리어. 아, 캐리어 만드는 네, 회사예요? 만드는 이거? 회사예요. 아. 근데 에어컨 이제 어쨌거나 요즘 날씨가 좀 되게 습하고 막 굉장히 덥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에어컨 매출이 유독 여느 때보다 좀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3분기가 이제 성수기에 진입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한번 시세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노포커스 간략하게 볼게요. 예, 요거는 한번 여기 오늘장 MVP에도 한번 뽑혔었던 네. 선수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변경된 이슈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예전에 오버행 이슈가 있어가지고 상장 전 이제 물량을 받았었던 그런 주체들의 물량이 네.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IB 쪽에서의 물량만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물량이 최근까지 출회돼가지고 지금 현재 15만 주 미만으로 지금 남아있는 걸로 지금 확인을 네. 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하루 거래량을 살펴봤을 때 30만 주 전후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아주 IB 물량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 떨어지는 일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버행 이슈로 오버행 이슈가 제거됐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선수 꼽아봤습니다. 역시나 좀 덩치가 작아졌네요. MH 에탄올, 오태, 제노포커스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3시 9분 때 실적 발표한 업체 한 곳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LG이노텍입니다. 영업이익이요 4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5%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어닝 쇼크입니다. 예상치가 650억 원이었는데 이거 대비했을 때 30% 정도 덜 나왔습니다. 애플은 실적이 좋았는데 앞으로의 흐름도 상당히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중 골든타임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